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4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정축 1이 되겠고요.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어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에 이어서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4월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원래는 그냥 글자 하나로 봐야 되겠죠. 정이라고 하는 글자인 것이고, 이거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간 간목이 되겠고, 두 번째 을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네 번째 천간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화라고 하는 것 4월에 태어난 정화가 되겠죠. 똑같은 정화를 하더라도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화의 습관이라든가 정화의 어떤 성적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의 대조, 대위,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양중지존으로서 가장 뜨겁고 밝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합니다. 등촉지화에서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거 있잖아요. 모닥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전기불, 내지는 여러분 촛불 같은 거 있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많이 잘 됐던 우리나라 시대가 있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전기가 서울에도 잘 들어왔지만은 비가 오거나 가끔 변압기가 폭발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좀 비일비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상용 촛불을 켜기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전기불, 촛불 다 이게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태양빛은 우리가 인간이 태양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하거나 태양빛을 인간이 만들어서 밝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태양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요. 신이 뭐 있다라고 하면 신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불에 해당이 돼요. 사람이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불을 켜는 거고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도 초를 사람이 만들죠. 모닥불도 사람의 장작을 얻어다가 이렇게 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러한 사람이 일부러 만든 그런 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만들기 어떤 재료 같은 것이 필요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촛불은 뭐 파라핀이라든가 이런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닥불도 하다못해 장작이라든가 하다못해 마른 건초라도 있어야지만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야지만, 목은 생하죠. 화를 생한다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육친으로 봤을 때 정화 입장에서 목은 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에는 뭐 정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인은 대체적으로 간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인은 을목이 되는 것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을목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간목 같은 경우는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순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피울 때 마른 장작 태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쑥을 뜯어다가 불을 피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 당연히 많은 장작, 좋은 장작 가지고 불을 피우게 되면 불도 오래오래 이렇게 탈 수가 있겠죠. 겨울철 같은 경우 군고구마 장사, 군밤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료를 갖다 보면 마른 장작 좋은 거 갖다 태웁니다. 만약에 젖어 있는 그런 쑥이라든가 젖어 있는 풀 같은 거를 태우게 되면은 고구마, 감자, 밤이 익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냄새만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필요한데 이때는 양목인, 즉 정인인 간목을 좀 좋아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화로 말려야지만 이거를 을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이 필요한데 어떤 목, 간목이 있으면 더 좋겠다. 지지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목을 말하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간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정화의 불꽃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겠고,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벽자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다, 톱으로 나무를 쪼개다 할 때 쪼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뭘 쪼개냐면 벽갑, 간목을 쪼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있으면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린다,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벽갑 인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라고 하는 특성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시사철, 정화는 어떤 불, 인위적인 사람이 만드는 그런 불과 같아서 습성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금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화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정화일간은 태어난 월령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4월, 어저께 병화도 4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간목도 을목도 요즘은 4월 안에 있기 때문에 다 4월인데,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한 화왕절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비록 음화이긴 하지만 정화가 4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일간 정화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합니다. 단 병화가 4월에 태어난 것과 정화가 4월에 태어난 것의 어떤 차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서 장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스스로 불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적인 건 뭐예요? 인위적인 불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월령을 득해서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같은 거 내지는 지지로 인목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정화는 불꽃과 같은 것이죠. 불꽃이 4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 자체가 좀 클 수는 있지만 그 불꽃이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가 커요. 초가 커. 근데 초가 크다고 해서 불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꽃이 있어야지만 초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초가 크게 되면 불꽃은 뭐예요? 좀 커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료라고 하는 것, 그 초라고 하는 기본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라이터 부싯돌에서 나오는 그런 불꽃만 가지고는 정화를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은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간목, 인목이 4월에도 인성이 좀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경금은 좀 있어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고 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4월에 염렬한 기운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시원하게 만들고,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정화도 뭘 할 수 있다? 수보양광할 수 있다. 수보양광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화는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개수를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개수를 보는 것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개수는 비를 맞으면 불꽃이 아무리 왕한 불꽃이라 하더라도 금방 꺼질 수가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병화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되겠고, 자 이걸 써놓고 나중에 또 글만 소리 없이 들으시는 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는 정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칠살 편관이 있어서 병화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화는 병화하고는 달라서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게 되면은 정관은 나쁘지 않지만 이 칠살 개수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개수를 쓰지 않는다. 지지로 자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천간에 개수 투출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는 관사론 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 배합 어떻게 된다고 목 한 점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요. 목이 많아졌을 때는 뭐 경금으로서 벽과 민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병화가 일간이 좀 세력이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하고 4월의 열기를 어떻게 한다? 절제시켜준다. 시원하게 조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관격이 아니고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는 말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겁재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걸록격에 준한다고 해서 준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죠. 자, 사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인데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경금도 원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재성도 세력이 있다. 이거 뭐예요? 신왕, 제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주가 국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제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고 이러한 성격이고요. 재성, 정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것을 갖는다라고 하면 뭐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공직으로 가게 임수 같은 거 보게 되면 공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정계통 있죠. 재정계통,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79, 99 뭐 이상의 어떤 세무 관련된 어떤 공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 뚝심도 있고 자기가 어떤 것을 좀 해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스스로 이제 좀 밀어붙이고자 하는 어떤 파워라든가 지구력도 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봤을 때 임수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천간으로 봤을 때는 개수에 해당이 돼요. 개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이 개수가 지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정화를 이렇게 극한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시원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금으로서 7살 자수를 생해주고서 요거는 재성으로서 관사를 생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보양강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후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있는 신금도 뭐 수를 생겨주는 역할이죠. 요 경금이라든가 요 신금 같은 경우 월령, 월지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일간도 세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세력이 있는 중에 관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재정계통, 세무계통도 해당이 되겠지만 관사를 쓰는 계통이기 때문에 칠살에 관련된 직종, 강한 직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이슬이라든가 뭐 군인, 경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특수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일지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토. 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토 중에서도 습토에 해당이 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가 매우 조열했을 때는 축토의 쓰임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오늘 명식 잘 보시면 자수도 있겠고요. 경신금이 원령에 투출돼서 금도 세력이 있는 중에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열기를 갖다가 화생토에서 열기를 갖다 뺏어가는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 경금, 신금의 뿌리도 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금, 국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유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생시가 유시였을 때는 요 사유축, 삼합을 완전하게 이렇게 돼서 지지로
금극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삼합이 완전하게 구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축토와 사화를 보게 되면 금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정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중에 금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원래는 정법이지만 축토 하나를 더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도 금수가 세력이 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일간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령 자체가 화왕절이 4월이기 때문에 극신약, 신약, 완전 신약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일간이 왕한 만큼 그 이상으로 금수가 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아직은 신왕재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생시에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신왕이 아니라 신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주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격으로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한다라고 해서,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준, 걸록,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격 자체는 뭐가 된다? 정제격인데 이렇게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 축토까지 있게 되면 이건 금이 좀 완전히 세력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왕, 제왕 한 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칠사를 왕제가 칠사를 생해 주기 때문에 실살이 화를 좀 억제하는 것이 좀 지나칠 수가 있다. 단,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원령이 화가 왕한 4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왕한 그런 것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나머지 생시에 따라서 신약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생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 신축시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 내지는 무신기우시가 되는 경우, 경술시는 좀 별도로 하고요. 신해시가 되는 경우, 이 모두가 좀 신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신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축 합토가 되지만은 어차피 이건 습토가 되는 것이고 다시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신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축토가 다시 있으면은 축토는 금에다 뿌리가 되는 것이고, 4월인 원령 하나 빼고는 다 금수토, 토가 또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오히려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국사가 되는 것이고요. 무신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신시 하나만 보죠. 이거 무신기우시 똑같은,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서 사의 뿌리를 둔 무토가 있어서 투출한다 하더라도 격은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요걸 잡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건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는 결국은 또 뭘 생하냐면 금을 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토, 신금까지 있게 되니까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은 금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결국은 금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금이 왕해지고, 토는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중에 있는 겁제 병화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목이 있다라고 하면 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국세 자체가 그 목이 없기 때문에 겁제인 사중 병화를 쓸 수밖에 없고,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해 이렇게 되게 되면 신해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해수를 보게 되겠고 신금을 보게 되겠죠. 어떤 분들 요거 사해상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충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성으로서 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원령 하나를 빼고 다면 다 금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신왕한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신약한 사주가 되어 있어서 사중에 있는 원령에 있는 병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것은 좀 괜찮고요.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이 되고 정화는 일간 정화 약할 때는 같은 정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나쁘지 않은 생시 보게 되면 갑진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이라 하더라도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 같은 거 있으면 이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목에 이 진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벽값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인성에 대한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간이 좀 약해지는 걸로 봐요. 해서 이거는
간목을 용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울로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묘시 개수 투출한 거 좋지 않겠고요. 이민시 지지의 인목복이긴 하지만 천간으로 임수 투출해서 일간 정하고 탐합하는 것은 조금 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들 제가 뭐 그냥 빨리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